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로달랜드 나왔거든요. 루이스대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한테 너는 미술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학생 같아 라는 얘기 듣고 충격 먹어서 정말 그 학기 멘탈이 털렸던 학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 칭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들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아는 거를 다시 재조명을 하고 다시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에 한 번도 휴학해 본 적이 없고, 이제 몰랐는데 대학원 다 졸업하고 한국에 왔더니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학교를 다 마쳤는데 빨리 끝낸 거죠. 근데 그랬던 게, 대학원에 가서 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게 어떤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이제 작업을 발표하는 작가가 되면 실험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다라고 해서 이거저거 다 해볼 수 있는 게 대학원이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원을 제가 헌터를 다녔는데 3년을 다니는 게 이제 외국인 학생한테는 가장 길게 다닐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래 다니고 싶었고 3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반 다니면서 그림 한 장도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다 종이 작업했어요. 이 학년 때 교수님들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팔레트에서 라이트한 색깔이 아닌데 캔버스로 옮겨오면서 라이트한 색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농담하세요. 팔레트에서 제대로 섞지 않으면 이걸 옮길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팔레트에서 끝내라. 그럼 색깔을 섞으면 거기서 확인하는 게 하얀 색깔 그냥 A4 용지 같은 거에다가 코너나 이제 가장자리에 이렇게 한번 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대상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렇게 봐요. 옆에다 딱 갖다 대면 색상의 차이가 틀렸네가 보이잖아요. 비례를 재는 것처럼 색도 보고 맞았는지 얼만큼 비슷한지를 이제 잴 수 있거든요. 딱 그 원리를 사용을 해서 내가 보고 있는 걸 내 눈에 가장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하늘로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하는 시리즈인데 뭐 10월이다라고 하면 10월 1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 같은 시각, 같은 장소. 그러니까 12시에서부터 1시 학교 이제 실기실 1층 현관 앞에 그러니까 매일 거기에 내려가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하나를 이렇게 머릿속에 딱 건물과 건물 사이 어디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부분을 보고 거기에 색깔을 기록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는 드로잉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드로잉처럼 나왔던 거를 다시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림으로 옮겨가는 드로잉과 페인팅의 어떤 이제 그런 걸 하나를 만들고 하나는 120일 정도를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꽤 유명한 이제 큰 갤러리에 계시는 분께서 전화하셔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었어요. 박민아 작가님 혹시 오렌지 그러니까 월드가 그거였어요. 오렌지 페인팅 있으시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그래서 오렌지 색깔 페인팅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거든요. 그 네 개 중에 하나가 형광 색깔 오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광 색깔 오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가로로 걸리냐, 세로로 걸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세로로 길어요. 그래서 세로로 길다. 그랬더니 그거 옆으로는 못 돌리나요? 그래서 그러면 집 이미지가 옆으로 가는데요. 그럼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통화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저 정말 좀 큰 갤러리여서 뭔가 나한테 관심 있나? 그리고 제가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재현이 어떻고 원본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뭐 이론과 책 읽고 막 미술의 의미는 무엇일까? 막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이러고 공부했던 진지한 학생이었는데
나의 그림은 4개로 정의되는 거였다. 도대체 뭐 한 거지? 라는 현타와 사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였어? 라는 이제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요. 오렌지 페인팅은 무엇일까? 오렌지 페인팅. 그래, 일단 오렌지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부르는 오렌지, 내 눈에 보이는 오렌지 말고 그러니까 사회에선 뭐를 오렌지까지 허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감 이제 도매상에서부터 우리나라 물감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남대문에 예전에는 도매상들도 많았었거든요. 물감 도매상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소매상들까지 빠뜨리지 않고 이제 취급하는 걸 싹 다 찾아야 돼서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렌지를 싹 다 모으자가 의도였어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습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범위가 궁금한 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있는 걸까, 이 사회에선. 지금 2000년에는 이게 궁금한 거죠. 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허용 범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 나서서 그 수집했던 거여서부터 시작이었고요. 그거를 수집해서 회사 알파벳 순, 그 다음에 색상 이름 순으로 이제 순서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거랑 매칭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가로 세로 걸리는 거는 이게 소파 뒤에 걸리는 거라고 저 혼자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어디 뒤에 걸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소파 뒤에 걸겠지 라는 생각으로 난 소파랑 매칭을 시켜드려야지. 그래서 만능 그림 이제를 소파도 내가 친절하게 소파도 그려드려야지. 그래서 소파도 찾아냈어요. 되게 조금 반항기가 있는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벽지 아니고 싶거든요. 예쁜 벽지이고 싶지 않아요. 그림이.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역할이 그거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태어난 의미가 벽지로 활용하는 거는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다른 작가들 작업, 당연히 보고 예쁜 그를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태생이 그게 의도된 거는 아닌데, 예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항이었던 것 같아서 그 소파도 그린 게 소파 위에 못 걸게 소파를 빼야 걸 수 있게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대학원 실기실 옆에 1달러 스토어가 있었는데 엄청 큰 사이즈의 1달러 스토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재미난 것들이 많아서 이제 학교 실기실, 대학원 실기실 가기 전에 이제 그곳을 이제 들렸다 가고 했는데, 색칠 공부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떤 이제 컨스트럭션 북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문구가 있으면 삼각형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게 문구가 있고, 그림이 있고, 그림의 점선으로 점선을 이으면 삼각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1, 2, 3 하고 중간에 뭔가 이렇게 닷닷닷 이렇게 비어 있으면 거기에 4, 5 빠지면 이제 수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러니까 학습지 같은 용도? 지금의 색칠 공부는 사실 어떤 학습지의 용도는 아닌데, 예전 이제 색칠 공부를 생각을 해보면 학습지의 용도였던 색칠 공부들이 있어요. 수의 개념이거나 도형이거나 알파벳이거나 뭐 이제 수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취학 아동에게 가르치는 이제 목적으로 만든 색칠 공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거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미술이다 라는 생각이, 내가 처음으로 배웠던 게 이거랑 비슷하겠구나, 나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질문을 다시 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다시 연습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하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성인이니까. 근데 그러면 그림 안에 그것만 있는지, 그러니까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원하는 건 이렇게 다수로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보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여자의 단추에 있는 것도 삼각형인데 그 삼각형은 표시를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삼각형들을 다 찾아서 화면 위에 이제 올려서 보여주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색칠 공부 하나하나씩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에 또 다른 이야기 아니면 이거를 질문을 하거나 반대로 다른 질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이제 놀았던 그런 게 색칠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몇 개의 색칠 공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2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Same Difference라는 색칠 공부가 있었어요. 동그라미가 있고 점선이 있고 옆에 동그라미 세모가 있어요. Same이라고 써 있는 페이지는 이 Same을 여기서 동그라미를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그라미를 찾는 거 대신에 찾아주고 그 위에다가 여기는 빨간색 계열의 색깔을 입히고 이쪽에는 파란색 계열의 색깔을 입히거나 다른 색깔을 해서 도형은 같고 색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 같다라는 게 도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색은 다르다라는 거를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하나를 더 심는 거죠. 그 디퍼런스라고 하는 페이지에는 다른 거를 골라야 되는 게 정답인데 똑같은 거를 고르고 그 대신에 뭐 다른 색을 입히던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봤을 때는 이런데 또 2개를 보면 얘와 관계성에서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더 쉬워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서사나 이야기들을 가지고 조금 놀았던 것 같아요. 책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곁가지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건. 어떠한 이야기냐면 제가 색칠 공부를 이렇게 계속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 패턴을 보게 됐는데 해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근데 색칠 공부를 만든 작가마다 해를 다르게 그리는 거죠. 이게 해나 달이나 별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실제 하는 어떤 그 모양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떤 도식처럼 뭔가 그러니까 본인만의 도식, 뭐 이집트 상형 문자 도식 같은 도식들이 나와요. 그거가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아는 거를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거에 근본으로 해, 달, 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중간에 있는 색칠 공부를 하다가 해가 나온 애들은 찢어서 해 폴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해는 해만 모으고 있었어요. 달은 달만 모으고 있었고 별은 별만 모으고 있었고 몇 개 더 있어요. 이렇게 하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모양 있고요. 나비 있고 그리고 조그만 동물들 이게 토끼 이게 그런 병아리, 토끼 그다음 최근에는 말에 꽂혀서 백설공주, 신데렐라, 라푼젤 뭐 이런 종류의 등장하는 말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너무 이상해 라는 생각에 말만 요즘에 최근에 모은 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제 색칠 공부를 하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 어떤 패턴들이 보이면 걔네를 그냥 수집해서 따로 놔뒀던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작업인 거죠. 작업으로 아이들이 이제 경험하는 공간? 왜 그러냐면 미술관이 사실은 이제 만지지 못하고 봐야 되는 공간? 그리고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렌지 페인팅하고에서의 관계에도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업이라는 게 작업이 작품으로 바뀌는 순간 이게 과거에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죽은 작업이 되는 순간 이제 작품으로 변하면 만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잉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그게 끝난 상태, 어느 정도 죽은 상태인 거죠. 더 이상 이게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이제 살아 있어서 이제 인터랙션이 벌어질 수 없는 종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빨리 이제 딱
관을 딱 빨리 닫아버리는 그런 작업인데 그런 게 아닌 어떤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하되 이제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게 노루 페인트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채색의 단계가 14개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노루 페인트였었어요. 그리고 단계도 꽤 어느 정도 많았던 것도 그래서 노루 페인트를 선택을 한 거였었거든요. 다른 데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어떤 무채색으로 묶어 놓거나 단계별로 이런 어떤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지표로서도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잘 칠해져서 이제 보이면 색과 색의 경계가 점점 어둡고 밝아지고 이런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들이 그걸 모르더라도 이제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바뀌는 거는 색을 빛으로 설명하는 걸로도 활용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경험으로 바뀌니까 재밌기 때문에 버튼 누르는 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걸로도 충분히 흥미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 이제 딩벳을 사루비아 다방,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에서 전시를 했는데 말을 암호처럼 이게 처음에 보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에 근본적인 거는 나쁜 말이거나 욕을 하고 싶은데 들키면 안 되거나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는 얘기를 비밀 일기 쓸 때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출발 이걸로 삼자라고 해서 욕이에요, 다. 그리고 여자한테 하는 욕이가 아니고 다 남자한테 하는 욕이에요, 다. 이거를 자판을 다시 바꾸면 이게 제목이 영어로 되는데 영어를 한글 자판으로 딱 바꾸면 남자한테 하는 욕이 되거든요. 그거를 뭐야! 라고 욕을 쓰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미지가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요. 웹딩으로 돌리면 웹딩 폰트를 넣어놓고 영어로 한글 자판을 치고 그러면 이미지가 다다다닥 이렇게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이 구조로 서사는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 화면 안에서 한 모르겠는 이상한 기차 가는 거 하나에 뭐 하는 거 하나에 뭐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미지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해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화면 안에 색깔을 부여해서 말이 될 법하게 크기를 조정하고 관계를 맺어서 서사를 만들어요. 서사가 만들어질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목표였어요. 작업실에 작업이 없어요. 작업실은 거의 하얗거든요. 작업을 하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작가였다가 관객이었다, 관객이었다, 작가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전히 관객으로 내 작업을 이제 즐기는 거를 못 해요. 그런데 내 작업도 좀 관객이 내가 먼저 되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